네, 안녕하세요. 생각코딩 연구소의 홍지표 대표입니다. 오늘은 싱크와즈 2020 기본 기능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입력, 보기, 편집, 저장, 공유 라는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력에 대한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은 기본적으로 가지, 노트, 링크, 그림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를 입력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를 눌러주거나 F2번을 눌러주거나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가지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됐죠? 싱크와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지든 토픽이든 그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고 싱크와즈에 맞는 가지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다음은 자식까지 추가, 형제까지 추가, 부모까지 추가하는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식까지 추가는 클릭이 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버튼 누르거나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키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바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되지만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오른쪽을 하면 손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형제까지 추가하는 기능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Shift 버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형제 가지 아래에 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 버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위 눌러주면 위에 추가가 되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아래를 눌러주면 형제 가지 아래에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부모 가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왼쪽을 눌러주시거나 싱크와즈 2020 같은 경우는 정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가지를 추가하는 기능이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마우스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가지 둘러싼 화살표 부분이 보이죠? 네, 이걸 누르면 부모 가지가 추가되고요. 이걸 누르면 형제 가지 위가 추가가 되고, 이거 누르면 형제 가지 아래, 이거 누르면 자식 가지가 추가되는 그런 기능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는 하나의 제목을 만들고 싶으려면 이 세 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개를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방향키 왼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부모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이동하는 기능인데요. 가지를 이동할 때는 하나를 선택한 뒤에 끌어다가 가지를 겹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놔두면 이렇게 그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요의 실점은
그냥 뒤에 놔둔다고 가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글자를 겹쳐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동하는 기능이 디지털 마인드맵을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꼭 이 가지 이동하는 기능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를 삭제하는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모두 삭제하는 기능은 델리트 버튼 누르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택한 가지만 삭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서 델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코딩 성인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자식까지만 삭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델리트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지 삭제하는 기능들도 모두 삭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가지만 삭제하고 자식 가지까지만 삭제하는 기능 또 알고 있어야 더 빠른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지와 관련된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노트인데요. 노트 같은 경우는 이 마인드맵 가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메모를 하실 경우들은 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노트가 나오게 되고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글처럼 문장 형태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이라든지 강의 내용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 같은 경우는 노트에다 쓰고 키워드 형태의 함축된 용어들만 가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삭제를 하는 기능은 컨트롤 쉬프트 T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꼭 이런 단축키가 아니더라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가지 삭제하는 기능, 속성 제거하는 기능 등등이 있으니까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메뉴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이 싱크아지 같은 경우는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하이퍼링크에 H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H를 눌러주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창에 가서 그 인터넷 주소창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링크를 삭제할 때는 이제 컨트롤 H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열 수도 있는데요. 링크를 여는 기능은 바로 탭입니다. 이렇게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링크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림 같은 경우는 홈에 있는 이 그림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 선택한 가지에 추가하는 기능이 있고 자식으로 추가하는 기능 또는 바탕에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추가된 그림은 여기 오른쪽 옆에 그림이라는 버튼 누르고 위치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추가하는 기능들도 활용하겠지만 어떤 빠른 업무를 위해서라면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면 캡처는 도구에서 이 화면 캡처라는 메뉴가 있죠. 먼저 내가 맵에 놓고 싶은 이미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창을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요. 화면 캡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싱크하지 화면이 내려가고 캡처를 위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이미지가 붙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미지를 붙이실 때는 클릭이 된 상태에서 해줘야 그 자식까지 붙여지기 때문에
지정을 먼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에즈를 활용한 입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싱크에즈 2020 기본 기능 중에 보기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보기와 관련된 기능은 이제 가지를 보는 기능과 화면을 보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 1단계를 펴고 접는 기능과 전체를 펴고 접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펴는 기능은 Alt 버튼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 접을 때는 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 모두 펴고 모두 접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Alt 버튼 누르고 페이지 업과 다운을 눌러주시면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네, 되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기능들도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보여지기에는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쉬프트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보여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눌릴 때는 쉬프트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로도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오른쪽 밑에 작업 표시줄에도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은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컨트롤 버튼 누르면 상태에서 쉬프트 버튼 옆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 L 아니면 쉼표, 마침표 또는 슬러시 라는 부분들을 눌러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엔터 눌러주면 이 선택한 가지부터 중심가지처럼 보이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11번을 누르면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전체 화면 모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화면을 채우는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맵이 상당히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배경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맵 전체를 화면에 맞추는 수도 있고요. 아무 작동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맵 전체를 화면에 맞춤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한 맵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의 옵션에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본 동작에서 쭉 내리면 바탕화면 클릭 시 맵 전체를 화면에 맞춤 클릭이 된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기능도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맵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길게 쓰기 때문에 실수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맵을 화면에 맞추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맵을 어떤 조감적인 사고로 쓰신다고 했을 때는 아니면 내용을 그렇게 많이 입력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시면
저 기능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싱크하즈 2020 보기와 관련된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편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복사할 때는 Ctrl C 그리고 Ctrl V를 눌러주면 되고요. 잘라내기는 Ctrl X 그리고 실행을 취소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Ctrl Z. 혹시 다시 실행하는 기능은 Ctrl Y입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단축키를 익히는 게 필요하겠지만요.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역시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Ctrl S를 눌러주시거나 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Q 버전까지는 프로피 디스켓 모양이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프로피 디스켓을 안 쓰다 보니까 이 UI를 바꾼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파일은 그대로 냅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F12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싱크하즈 파일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홈에서 변환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문서라든지 한글 문서, PDF 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싱크하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글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꽤 괜찮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하즈로 작성한 다음에 한글 문서로 변환을 해서 어떤 보고서라든지 매뉴얼로 배포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또 싱크하즈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 바로 이 공유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도구에서 맵 전달 링크를 누르고 클립보드의 링크 생성을 통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홈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맵 전달 링크 누르시고 클립보드의 링크 생성을 누르시면 하나의 싱크하즈 문서가 맵 전달 URL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맵이 자동으로 복사가 된 거고요.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붙여 넣으면 이 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싱크하즈 문서로 저장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맵을 바로 보고 싶으면 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누르시면 되고 텍스트 보기를 누르면 텍스트 내용만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가지 전달 링크 기능입니다. 이 가지 전달 링크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 맵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 전달 링크, 도구의 가지 전달 링크 또는 홈에 공유해서 가지 전달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 생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전달 링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클립보드에 링크가 바로 저장이 되고요. 카카오톡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마크 나오죠? 이 가지 전달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름과 자신의 이름과 어떤 메시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네, 이런 식으로 꼭 협업이 아니더라도 여기 싱크와이즈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능을 통해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와이즈 2020 기본 기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